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진도 시작. 그냥 공책이 써야 되죠. 여기부터 존니 선생님이 아니요. 안 줬어? 응, 여기 하나씩 줄게요. 저기 있어요. 있어. 자, 봅시다. 하나씩 가보자.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노트 가져올게요. 그래요. 일단은 써놓을게 제목만. 입은 기호의 이해야. 요것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는 뭘 베이스로 갈 거냐면 문자 중심. 컨셉에 그걸 쓰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모치고 여기 써놓은 게 컨셉 개념명이고 그다음에 컨텐트 밑에 내용에다가 밑에 거 쓰면 돼. 문자 베이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뭘 할 거냐면 dy 그냥 갈 거야. dx. 여기는 이 기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 dy dx 다시 dy. 얘가 뭐지? dy dx는 얘가 그렇지. 저기는 쟤는 뭘 해주세요? y를 x에 대하여 미분해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호예요. 그죠? 저기는 제 태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는 얘의 태생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얘를 dy dx라고 합니다. 그럼 델타 x랑 델타 y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0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잘려가지고 여기는 요만큼을 내가 델타 x라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게 함수값이랑 여기는 함수값, 여기는 얘를 가지고 델타 y라고 했던 거거든. 그지? 근데 델타 x를 한없이 0으로 보내버렸으니까 얘를 0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가니까 결국 여기는 요 되게 조그만 요 두 개의 점에서 내가 이렇게 그어지는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웠던 거고, 여기는 요 부분만 확대를 해가지고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바라본다면 얘는 현재 그냥 거의 직선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직선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d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d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9를 갖겠죠. 되나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좋겠고, 사실 이 dx라고 하는 건 어디도 나오는 기호야? dx라는 건 진짜 어디도 나오는 기호니? 적분에서 나오지. 적분에.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 dx의 의미가 뭘까? 이 fx의 의미가 뭘까?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뭘까? 이것들을 하나씩 다 뜯어보면 여기는 얘는 뭐였냐면 시그마에다가 리미트를 합친 거였어요.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였어? 얘가 이제 여기서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됐었고, 여기는 얘가 뭐였어? 얘가 밑변에 해당하는 애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직사각형 모양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직사각형 모양. 그래서 얘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을 때, 여기는 이만큼이 원래는 이게 델타 x였어. 델타 x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거였다면, 여기는 얘가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는 이 델타 x가 되게 조금 요만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x 값이 뭐야? 함수 값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지금 그어놓은 이 주황색 선이 지금은 그냥 선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무리 작아도 길이가 있긴 있는 거니까 결국 저기는 제가 직사각형이거든. 그 직사각형들을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정적분의 정의가 나온 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고. 이건 여담이었고 이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좀 이건 좀 안 써도 된다. 그렇지? 이해만 하시면 보여줘. 그럼 이제 여기는 얘 핵심이 뭐냐면 얘는 원래 기호가 이거거든. 얘 기호는 이거예요. 미분해주세요라는 기호는 이거가 미분해주세요라는 기호예요. y라고 하는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세요라는 기호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얘의 태생은 얘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어떤 성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냐면 분수에서의 성질, 분수의 성질을 그대로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이제 핵심이 돼서 여기는 얘를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dy d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d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dt d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분수 성질이면 약분돼서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 dy dx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얘를 dy 똑같이 dx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 얘를 dt dt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돼. 사실 뭐 이 얘기나 이게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는 얘랑 얘랑 활용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냥 분리해놨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y dx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여기 얘를 dx dy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형태를 바라보는 건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위법. 파트에서 이렇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 이건 이제 기백 쪽으로 넘어갔지. 함수의 미분 오늘 할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리죠. 미분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백 쪽으로 넘어가는데 얘는 4개의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조 변수 할때 어이예요. I 아니? 몰라서. 아닐까? 모르겠어. 찾아볼까. 나중에 다시 찾아볼게. I였던 걸로 기억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어디로 개념이 들어가면 얘는 역함수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들 거의 다 끝나요. 이것만 잘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은 합성함수 미분부터 시작해서 음함수 미분, 4개 변수 미분, 역함수 미분까지 해서 개념을 쭉쭉쭉쭉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주. 이번에는 바로 그냥 합성 함수 미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3개 정도의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목 대충 그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져 있던 게 뭐였냐면 y는 fx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뭐 x는 gt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t는 hs입니다. 이렇게 뭐 3개의 함수 정도가 있었나 봐요. 항상 바라볼 때 여기는 얘를 정의역축, 여기는 얘를 공역축으로 바라볼 거잖아요, 우리는 그지? 기본적으로 나중에 요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봐. 궁금한 게 dy, dx가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여기서 바라볼 거니, 여기서 바라볼 거니, 여기서 바라볼 거니? 당연히 여기서 바라보겠죠? 얘의 의미는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이거든. 그러니까 x가 얼만큼 변화에 따라 y가 얼만큼 변했나요? 그러니까 얘를 x를 다시 y를 x로 미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dfx d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냥 f 프라임 x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뭘 뭘로 미분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x를 T t로 미분하는 거죠. 근데 얘는 d 뭐가 돼요? gt dt가 돼요. 그래서 얘가 g 프라임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아. 얘는 뭐가 되겠어? dt ds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얘는 dhs ds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 얘는 h 프라임 s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를 정의할 때잖아. 얘를 정의할 때는 얘는 d에다가 f x dx. 그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f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미분해달라는 이야기는 얘를 미분해달라는 얘기는 거기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면 걔를 x로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fy가 이렇게 있었어. dx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얘가 뭐여야 돼? x여야 돼. 그렇죠? 얘가 만약에 여기에 뭐 t가 들어가 있었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t가 돼야 되죠. 오케이? 여기는 얘가 a가 들어가 있었어.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 그렇죠? 여기는 얘에다가 gx가 들어가 있어. 얘 뭐가 돼야 돼? gx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얘가 뭐가 되겠어? g 프라임 gx가 돼. 요거 이해되니? 다시 f 오브 gx를 g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여기는 얘가 그냥 하나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이 f라는 함수를 내가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 뭘로 미분했어요? gx로 미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gx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어렵지 않죠? 오케이? 봐봐.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나 봐. 내가 dy dt가 궁금했어요. 이게 궁금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dy dt가 되겠어. 그럼 얘는 dy dt였잖아.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거랑 이거 세 개밖에 이것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바꾸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얘 해석을 해보자. 여기는 얘를 얘로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f 프라임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되죠? 얘는 뭐가 됩니다? g 프라임 t가 됩니다. g 프라임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만약에 궁금한 게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dy를 ds로 미분하고 싶었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그냥 만들어주면 dy 이렇게 놓고 ds 이렇게 써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였지만 나는 여기다가 얘의 짝꿍은 dx였거든. 여기다 dx 써주고 그다음에 얘의 짝꿍은 dt였거든. dt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x에다가 g 프라임 t에다가 h 프라임 뭐가 됩니다? s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다시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얘의 상황을 생각해봐. 이걸 합성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지금부터는 얘를 합성함수로 바라보면은 y라고 하는 거는 fx였잖아. 근데 x라고 하는 게 뭐였어? x라는 게 gt였지. gt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뭐 해주세요? 미분해 주세요. 뭘로 미분해 주세요? t로 미분해 주세요. 였다고 생각해봐. 그게 지금 y를 t로 미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그럼 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df 오브 gt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 dt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GT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T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GT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에는 GD, 다시 DGT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는 얘가 DGT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D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완전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얘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F 프라임 GT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G 프라임 T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여기는 얘가 건미분이고 여기는 얘가 속미분입니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 세 개짜리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F 오브 G 오브 H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 S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미분해 주세요? T로 미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뭔지 S로 미분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씩 미분하면 처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합니다. F 프라임 G 그렇지 G H H S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다시 미분해야 되지. 그 이유가 뭔지 알겠니? 이렇게 한 칸씩 밀리는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다시 얘를 미분한 거니까 G 프라임 H S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또 다시 한번 미분해야 되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 H 프라임 S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세 개짜리 합성함수의 미분이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 그건 안 써도 돼. 이런 게 나올 일은 없어요. 그냥 이해를 더 써주면 돼. 그 뭐지 평균 변화율이랑 그 뭐냐 또 하나 있잖아요. 순간 변화율? 네, 그 차이가 뭐예요? 그래, 잠깐 얘기를 하고 올게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예요?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비율 맞아요. 평균적으로 변하는 비율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나요? 그 5에서 뭐 뺀 거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이거랑 요거 해가지고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대. 이렇게 있었대. 여기서의 평균 변화,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였지? B-A분의 F, B-F, A라고 정리를 했었어. 얘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렇지. 근데 이 길이가 뭐야? B-A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 이 길이가 뭐야? F, B-F, A거든요. 그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해당하는 이야기를 뭘 공부했어요? 그렇지.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이 성분 혹은 이걸 더 연장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여기는 얘가 평균 변화율의 의미였어요. 근데 평균 변화율에서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급하게 뭔가 필요한 값이 있다.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과속 카메라가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평균 속도가 만약에 계기판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현재 나의 속도가 궁금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현재 속도가 딱 궁금한 게 현재 시점에서의 그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을 생각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이 델타 x를 좀 많이 줄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델타 x라고 부르는 거잖아.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델타 y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x 값의 변화량이고 얘는 y 값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많이 줄여가지고 현재 요 시점에서의 뭐가 궁금합니다? 변화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요 점에서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서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뭐 델타 x를 어디로 보내버려? 0으로 보내버려. 오케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여기는 얘 다른 말이 네 글자로 뭐예요? 이분 그렇지. 여기는 얘 말이 미분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저 평균 변화율이요. 음. 기울기잖아요. 그럼 저 닫힌 거 A, B인 모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평균 낸 게 저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기울기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평균 내면 저기 문제가 될까? 평균의 개념은 그냥 그 거리로 생각하면 되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그 S는 VT,
요거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속도를 구하고 싶어.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내가 순간 속도 그 속도들을 다 평균 낸 거니? 그건 아니지. 평균 속도의 정의 자체는 뭐였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변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평균 속도니까. 그죠? 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정의 자체 평균이라는 거 말 자체를 통째로 생각하자는 거거든. 항상 통째로 생각.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사실 순간 속도의 개념인 거야. 오케이? 순간 속도. 그래서 여기는 얘를 기울기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통째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버리는 그냥 여기는 얘의 기울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끝? 오케이. 넘어갈게요. 되게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합성함수 다 했고 이제 음함수 미분으로 갈게요. 여기는 얘는 기백에 있는 내용이죠. 어차피 기백 시험 보기도 딱 맞게 여기에요. 그렇죠? 아주 잘 됐습니다. 얘들아 음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에는 두 종류 있다는 거 알지? 양함수랑 음함수 두 종류가 있어요. 양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y는 fx를 가지고 양함수라고 합니다. 음함수는 어떤 거야? f x, y는 이런 걸로 주어져.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를 내가 양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음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얘랑 무조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함수 표현이 양함수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라 y는 루트 4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 두 개가 지금 두 개의 양함수거든. 이거 두 개의 양함수인데 여기는 얘를 정리해버리면 거기 있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가 됩니다라는 원이 돼요. 이렇게? 이런 게 음함수 표현이라면 이런 게 얘가 양함수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함수라는 거의 정의, 그러니까 함수가 이게 되게 오묘한 이야기인데 사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의 부분집합이냐면 얘는 부정-방정식의 부분집합이에요. 얘의 부분집합이다. 여기는 이 개념을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예시상 좀 뭐였어? 해가 개 많은 방정식이었지. 맞아요? 부정방정식의 해가 개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였잖아. x 더하기 y가 뭐였어요? 3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1이랑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랑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이랑 0도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뭐도 있어? 1.1이랑 1.9도 있어요. 그럼 개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해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개 많아요 라고 해서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순서쌍들을 죄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순서쌍들을 내가 좌표 평면에 옮겨놓은 게 하나의 점이라며. 그치?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은 이런 직선이 됩니다. 라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입니다. 라고 해서 배웠던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었어. 그치? 여기 얘를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뭐야? y는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 그치?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다시 x는 몇 차식입니다? 1차식입니다. 얘는 1차 함수예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였죠. 그죠? 어쨌든 함수라는 건 부정방정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x랑 y가 막 주어져 있는 x랑 y가 막 식에 어디 막 주어져 있고 등호가 있는 이런 식이 부정방정식이 되면서 음함수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y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얘는 4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음함수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됐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를 내가 뭘 해보고 싶어요? 미분해보고 싶어요. 저기 음함수 음함수 표현. 마이너스 3까지 해요. 이렇게 한
거랑 사실 저렇게 한 거랑 사실 똑같잖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거 음함수 표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든 말든 사실 음함수 표현이다. 원래는 이제 다 이쪽을 한쪽을 막 다 넘겨가지고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거나 이거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무시하고 생각하자. 상수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생각하자. 그럼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음함수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dy, dx가 궁금했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얘가 궁금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잖아.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양쪽을 동시에 뭐 해도 돼? 미분해도 되고 적분해도 되고 별짓을 다 해도 돼. 제곱해도 되고. 그렇지? 여기는 얘를 똑같이 나는 뭘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x로 미분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미분의 가장 기본 성질, 더하기에 대한 성질은 뭐였어?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하면 됩니다.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돼? dx의 제곱에 dx 이렇게 되고요. 얘는 dy의 제곱에 dx 이렇게 되고요. 얘는 d4에다가 d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해석해봐. 얘 그냥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 뭐가 돼요? x의 제곱을 x로 미분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2x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4라고 하는 상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얘가 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가 좀 문제가 됐어. 얘는 y제곱을 뭘로 미분해달래? x로 미분해달래.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y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y로 미분해야 정상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 dy 제곱에 dy의 dx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 결론이 2x 더하기 뭐가? 2y dy dx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0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dy dx가 궁금했으니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요거 넘기고 요거 넘겨버리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는군요. 요렇게 구해주면 돼. 느낌 잡히니? 됐어?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이 결론에는 조금 집중을 하자. 여기 있는 이 결론이 얘는 지금 x도 있고 y도 있잖아. 요렇게 나도 사실 답이에요. 이렇게 나도 답인데 x 기준으로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y 기준으로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주어져 있던 식 있지? 네. 거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였으니까 4였으니까 내가 얘를 x로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y제곱이 뭐가 돼요? 4-x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 얘는 뿔만 x 되겠지? 여기 전제를 깔고 가겠다. 귀찮으니까 이거 다 양수였어요. 이렇게 전제 깔고 가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4-x의 제곱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얘를 y를 기준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면 마이너스 y분의 뭐가 됩니다? 루트 4-y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에요. 그렇지? 어떤 문자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을 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좌절할 필요 없어. 바꾸면 돼. 그렇지? 저 dy dx가 y 프라임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술형 같을 때 저렇게 안 쓰고 y 프라임이라고. 붙여서 썼지. 그래가지고 중간에. 근데 그럴 때는 봐봐. y 프라임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던 함수는 사실 y는 fx만 다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x축이고 여기는 얘가 무슨 축 y축이었어. 그래서 얘를 정형으로 바라보고 얘를 공형으로 바라봐서 여기는 이 함수를 미분해달라는 얘기가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하는구나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막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뭘로 미분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됐죠? 그래야 정확하게 이 y를 x로 미분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만 좀 연습해보고 갑시다. 연습해보고 갑시다. 풀어보세요. 됐죠? x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y 제곱은 0입니다.
아니 이 식에서 내가 궁금한 게 dy, dx가 궁금해. 풀어보세요. 세제곱이에요. 요거? 네. 어. 무슨 거 들어가서 이렇게 온다고? 해도 시작해서. 되니? 안 나요? 되게 쉬워. 그냥 봐봐. 이 식을 양변을 뭐 해달래? 미분해달래. x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뭐 0 미분해봐야 어차피 0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냥 차근차근 봐봐. 어차피 그게 문배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이 뭐가 되니? x의 제곱 x로 미분해 주세요. 네. 그럼 얘는 2x겠지. 됐어?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마이너스 달고 여기는 이게 y 세제곱을 x로 미분해 줘. 그럼 얘는 dy 세제곱 dx dy dx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 여기 얘가 뭐가 돼요? 3x 3y 제곱이 됩니다. 얘가 3y 제곱. 됐어?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여기는 얘가 이제 문제가 됐어.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문자가 두 개잖아, 그지? 문자가 두 개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미분할 때 우리가 썼던 방법은 뭐였어? 곱의 미분이었어. 그러면은 그때는 얘 한 번 미분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얘 그대로 썼어. 여기는 얘 그대로 썼었고 얘 한 번 미분했잖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미분해 주세요. 5는 그냥 앞에다 빼버리자. 이렇게 빼버리고 여기 얘를 미분해 주세요. 얘는 3x 제곱이 됩니다. 요 그대로 씁니다. y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됐나요? 다음 여기는 얘를 그대로 둡니다.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얘는 y로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dy, dx 하나 곱해주면 되겠다. 됐어? 그게 뭐가 됩니다? 2y, dy, dx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해석되니?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게 습관이면 되게 쉬워요. 봐봐. y 세제곱 이렇게 있어. 얘를 미분해달래.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해달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일단은 y로 미분해. 3y 제곱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다 그냥 dy, dx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증명해 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dy, dx가 있는 애들만 싹 다 묶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y 제곱이고요. 더하기 2x의 10x의 세제곱 y가 있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없는 걸 다 저쪽으로 넘겨버리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15 x의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싹 넘겨버리면 답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감수 비율.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기백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더. 신경 쓰인다 이거. 매개 변수 한번 찾아볼래? 내가 찾아볼게. 국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i가 맞아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그럼 매개 변수로 주어졌다는 건 무슨 내용일까? 어떤 식으로 준 거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주는 거야? 보통은 함수라고 하는 건 x랑 y의 다이렉트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지? x랑 y의 다이렉트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fx 이렇게 쓰는 게 그냥 보통 함수였다면 매개 변수는 그 중간 매개체가 하나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를 내가 ft라고 해요. y도 뭐라고 해요? 뭐 gt라고 해요. 그러니까 x랑 y가 어떤 다른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로서 양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매개 변수로 주어진 함수라고 말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기백에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냥 4 아까 했던 건 똑같이 가보자. 이렇게 돼 있는 애는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다 반지름이 2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각을 내가 t라고 생각한다면 요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2 코사인 t가 됩니다. 근데 요점의 y 좌표는 뭐가 돼요? 2 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2 코사인 t가 되는 거고 y는 뭐가 돼요? 2 사인 t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준 거 있지. 이렇게 준 게 매개 변수로 준 거야. x랑 y의 관계식.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예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으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넘기고 제곱하고 요거 넘기고 제곱해서 더해버려.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나요? 4가 됩니다. 그래서 원방도 구할 수 있어요.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 준 거죠. 오케이? 저렇게 준 걸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전히 내가 궁금한 게 dy, dx가 궁금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dy, dt, dx, dt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요. 얘가 g't고요. g, 얘가 f't고 얘가 g't가 돼요. 끝이야. 어렵지 않죠? 되게 쉽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x가 5 코사인 세타래. 그 다음에 y가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주어져 있대. 일단 첫 번째 너희가 해야 될 일은 x, y 얘는 무슨 도형일까요? 무슨 도형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dy, dx를 구해주세요. 점을 만족하는 x, y의 자취는 무슨 도형이 될까요? 두 번째 dy, dx 끝났어? 네. 벌써 했어? 아, 저 하라고. 내가 바로 해줄까? 바로 해줄게 그냥. 어차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보자. 얘가 무슨 도형이냐? 이거는 결국 얘 자취를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은 x랑 y의 뭐다? 관계식이다. 그렇지? 관계식을 구해주면 끝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관계식을 구하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세타라는 그 변수가 또 있잖아. 그 녀석만 뭐 소거시켜버리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전히 이거 넘긴 다음에 5분의 x 이거 전체 제곱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기고 2로 나누죠. 그러면 2분의 뭐가 돼? 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거 전체 제곱. 두 개 더한 게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무슨 도형이네요? 타원이네요.
맞아요? 장축의 길이가 얼마야? 오랜만에. 5요. 아 10. 10이죠. 5의 제곱이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쓴 거야. 5의 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쓴 거지. 2의 제곱분의 y가 되겠지. 단축의 길이는 얼마입니다? 4. 4입니다. 됐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얘가 궁금해요. 근데 뭐 하면 되겠어 그냥? 2분의 그렇지. 요거 미분해요. 요거 미분해. 그럼 뭐가 돼? 2 코사인 세타가 되지. 1조. 맞아? 네. 그다음 여기 얘 마이너스 5 사인 세타가 되지. 이게 답이야. 그 간단했네요. 어렵지 않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거랑 이제 미분 계수령의 그 관계를 또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일단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미분한다는 것 자체가 저 기호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쉬워요. 그냥 다 되는 거야. 편안하게. 자 이제 좀 어려운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역함수 미분을 할 차례인데 역함수는 그래프 설명을 다시 한 번만 좀 하고 갈게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게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 정확하게 하고 있어. 봐봐. 그래프를 총 4개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4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다 x랑 y축, x, y축 지금 이렇게 들어. 다 x축, y축이긴 하거든. 전부 다 x축, y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놓고 이게 y는 fx라는 함수였어. 얘가 y는 fx라는 함수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역함수는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yx 배치. 그렇지.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 일단 f 오브 g가 i다. 얘의 말뜻이 뭐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f의 역함수가 g였다는 뜻이고 g의 역함수는 f였다는 뜻이지. 이 사실 꼭 기억해줘. 오케이? f 오브 g가 i다. 그러면은 저기 이제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얘를 y는 뭐라고 부를까? gx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쟤네들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 얘 그래프는 사실 이런 식으로 얘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 대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얘 역함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해를 확실하게 딱 하고 갔으면 좋겠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었대. 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100이면 100 어디까지? 일단 x랑 y랑 자리 바꾸고 시작해요. 이렇게. 그다음 y는 뭐가 됩니다? f의 역함수 x가 됩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써야 정상 아니니? 원래 이렇게 써야 정상 아니야? 다시 봐봐. 우리가 함수를 처음 배웠을 때 상황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 여기에 이렇게 x 그리고 y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이렇게 원소 중에서 x가 하나 있어. 이 원소 중에 y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되는 이게 f였어. 그럼 이거 쓸 때 어떻게 해? f에다가 뭐 넣으면 x 넣으면 뭐가 나와요? y 나와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럼 얘 역함수 구해주세요 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던 거니까 이거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 반대로 이렇게 갑니다라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되는 이 함수를 우리가 F 역함수라고 말하지 않니? 그럼 이 함수 입장에서 y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에다가 y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x가 나오고 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정상이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는 A에 대해 바라보는 편에서 그렇지 맞아 그거야. 다시 봐봐. 얘를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있는 얘를 x는 gy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완전 똑같은 그래프.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거. 그러니까 얘가 역함수야. 얘의 역함수는 얘예요. 맞아? 근데 대신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여기 있는 얘가 뭐였을 때? 정의역이었을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진 게 이 함수였다면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가 정의역이 되면서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싫으니까 얘를 정의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얘를 뒤집어 버리는 거지, 맞아요? 그 뒤집어 버린 게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려볼게. 여기 얘는 뭔가 봐봐. 그때 자, 이 그래프를 얘를 정의역을 기준으로 표시해 줘. 뭐가 될까요? x F G F Y 이렇게 되죠. 요거 이해되니? 요 네 개의 그래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관계. 얘랑 하나야. 이건 똑같아. 하나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봐봐. 역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y는 이걸로 x의 어쩌고저쩌고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바라보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4라고 할까?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를 내가 f라고 바라본다면 얘 역함수는 사실은 뭐냐면 얘를 x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냥 여기는 얘 넘겨줘. 그럼 y-4잖아, 그지? 걔는 2로 나눠줘. 2분의 1 되고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얘 역함수야, 사실은. 대신에 얘는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형태지. 그럼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같아요. 같잖아. 이걸 변형하면 이게 되지. 이걸 변형하면 이게 되지.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는 사실상 얘랑 얘의 관계. 요거 이해돼요? 그냥 관점의 차이인 거야. x를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 y를 기준으로 바라볼 거냐의 차이인 거야. 그지? 본격적으로 여기 역함수를 구해달라고 하면은 여기다 무슨 짓을 해요? 우리가 y는 2분의 1 x-2다 이렇게 해가지고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지. 여기는 얘가 어떤 관점이야? 여기는 얘의 관점인 거야. 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얘의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얘랑 대칭이잖아요, 현재. 맞아요? 여기는 이 네 개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역함수의 미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 점들을 만족하는 건 하나의 식이었을 거야. 맞아? 근데 이 점들을 만족하는 거랑 이 점들을 만족하는 건 똑같은 식이어야 되지. 그게 정상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맞아? 구성이 완전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건 두 개 똑같은 거야. 얘는 x를 관점에서, 얘는 y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여기는 얘부터가 달라지는 거야. 얘랑 얘는 이렇게 딱 경계를 딱 쳐놓고서는 여기 경계가 딱 이렇게 딱 있어. 얘랑 왔다 갔다 할 때는 뭘 해줘야 돼? y는 x 대칭을 시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x 대신에 y를 넣을 거고 y 대신에 x를 넣을 거지. 식이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그래프가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그래프가 된 거는 얘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사실상. 그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걸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게요. 봐봐. 일단
일단 얘도 전제를 좀 깔아놓을게요. 얘도 현재 전제가 뭐냐면 f 오브 g가 i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을게요. 그러면 y는 fx라는 식이 있어.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쓸래요? 좀 애매하지? 얘로 쓸 건지 얘로 쓸 건지 좀 애매하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먼저 가요. 오케이?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가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됩니다. x는 g, y. 봐봐. 지금 여기까지 안 가는 이유는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의 식이 있었어. 그 식에서 내가 dy, dx를 구하고 싶거든. 오케이?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나는 얘를 구할 자신이 없어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dx, dy 분의 1로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할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잖아. 그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식에서 이게 식을 변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냥 그 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냥 구조만 좀 바꿔가지고 내가 x 기준이었던 걸 y 기준으로 바꾸든지 y 기준이었던 걸 x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거꾸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뒤집어 주세요가 역함수 미분의 가장 기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dy, dx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뭐겠어요? 그냥 f 프라임 x죠. 그렇죠? 여기는 내가 dx, dy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g 프라임 y가 되겠죠. 요거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식, 얘랑 얘는 지금 같은 식이란 말이야. 관점만 달라졌어. 전혀 다른 식이 아니라 완전 같은 식이야. 관점만 달라졌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구하는 거 대신에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 싶었던 거고 얘를 구하는 거 대신에 여기 있는 얘로 구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여기 얘를 여기까지만 가가지고 거기는 얘를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 그럼 봐봐. 이제 내가 궁금한 게 dy, dx가 궁금했대. 나의 관심사는 dy, dx가 궁금했대. 근데 도저히 내가 얘를 구할 자신이 없었던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얘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이걸 역수 취한. 그렇지. 그럼 이제 dx, dy 이렇게 해서 이거 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써주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됩니다. G 프라임 Y분의 1. g 프라임 y분의 1. 그 여기는 이 문자들이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알겠어요? 여기는 요거랑 이제 요거 때문에 되게 많이 헷갈려.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잘 봐봐. 잘 봐봐. 역함수의 미분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렇게 된 이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이렇게 대칭인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걸로 이해를 시켜줄게. 한번 잘 봐봐. 여기 얘가 y는 뭐였냐면 fx였어. 여기 얘가 y는 gx였어. 이거랑 두 개 역함수가 하는 게 있대. 지금 문자 바꿔놨지? 그러니까 얘랑 대칭인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잖아. 내가 궁금한 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여기는 얘가 a였을 때 여기는 얘 이렇게 된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궁금했거든. 근데 역함수의 미분은 그거 그냥 뒤집어서 역수 취해주면 된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얘는 그러면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를요 g 프라임에다가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a였으니까 여기 a를 쓸래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 정의역과 공역이 바꾸니까. 그렇지.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얘랑 관계 있는 건 사실 어떤 점이니? 요 점이지. 그죠? 얘는 이렇게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여기 있는 이 기울기랑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요를 말하는 게 여기 있는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근데 얘를 a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결국 뭘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뜻이야?
G'A라고 하는 걸 요걸로 바라보게 돼요. 전혀 관계없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뒤집어서 생각하겠다는 뜻이 되버려요.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바뀌어요. 문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됐습니다. 됐어? 요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그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그 관계 설명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렇지? 여기는 얘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다? 하나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하고 fx가 sin x였대. sin x였대. 내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g 프라임 2분의 1이라는 값이 궁금했어. x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래, x의 범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있었어. 봐봐 얘들아,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역함수를 못 구하니까 걔는 미분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얘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f 프라임 가지고 나는 생각할래요. 이렇게 생각할래요. 이게 정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끝난다는 소리야. sin x 2분의 1랑 x 해가지고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은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나는 궁금했던 상황이야. 그지? 그럼 나는 걔를 얘로 해석할래요잖아. 결국 얘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a 값이 뭔지 먼저 구해야 돼. 요거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먼저 구해봤더니 그 x 값은 6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죠? 그 6분의 파이를 집어 넣었을 때 결과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미분해야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x 6분의 파이니까 뭐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 이거 답은 뭐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요렇게 해석해주는 게 역함수이고. 네,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그 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미분 계수를 먼저 배웠지 우리는.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도함수를 배웠지. 근데 두 개가 완전 똑같지 않았었어? 네. 그렇지. 두 개의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거랑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뭐니? 특정한 점에 대해서 보는 거랑 전체적으로 그렇지. 다시 얘는 x a라는 곳에서의 미분 계수라면, 그렇지? 미분 계수. 얘는 x는 그냥 x에서의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 얘는 상수라면 얘는 함수예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거꾸로 가자. 순서를 이렇게 볼게요. 자,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정의가 됐을 때 그 결론이 뭐였냐면 f 프라임 x, 즉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f 프라임 a들을, 그러니까 그 미분 계수 값들을 함수 값으로 갖는 함수예요.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잘 정리해봐. 도함수랑 미분계수의 차이는 뭐냐면, 미분계수가 원래 정의가 돼 있었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 여기서 f'1 구해주세요, f'2 구해주세요, f'3 구해주세요, f'4 구해주세요, 이렇게 등등등 다 구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애시당초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할까? x가 0으로 갈 때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됐었어. 그렇지?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얘는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대표로 그냥 f'x라는 걸 하나 구해봤더니 뭐 2x가 됐다. 그럼 여기다가 1 넣은 게 얘가 되는 거고 2 넣은 게 얘가 되고 3 넣은 게 얘가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미분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예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다시 뭐라고? 도함수는 뭐라고? 미분 개수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얘를 구하는 과정에는 그냥 x는 그냥 a만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걔의 기호를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하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쳐봐. fx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였고요. 여기 얘는 b였다고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현재 a, b였나 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점에서의 a, b라고 하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봐봐. 여기 있는 이 점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x좌표를 하나 정해줘. 그럼 y좌표가 알아서 결정될 거야. 맞아?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1대1 대응이겠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y좌표를 하나 정해줘. 그러면 x좌표가 하나 알아서 결정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x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y를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여태까지 x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었어. 맞아? x의 기준으로 표현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기호를 이렇게 봐. 얘를 미분하면 dy dx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호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dy dx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대괄호를 이렇게 쳐줘가지고 x는 a군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혹은 y는 b군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가든 아니면 둘 다 들어가도 됩니다. 매개 변수로 돼 있었다면 아까처럼 뭐 세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세타가 얼마군요 이렇게 줘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표현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결과가 아까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었지. 반대였나? 이렇게 나온 게 있었지. 이렇게 나온 거에서 내가 실제로 궁금한 점이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좌표에 그 값들을 각각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 루트에 뭐 4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y x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는 넣다가 x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내가 y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었다면 4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는 y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x에도 뭘 넣어줘야 되고 y에도 뭘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기준이 그냥 x 좌표 하나에만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는 두 개의 관점에서 혹은 매개 변수까지 들어가면 세 개의 관점에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fx가 x 루트 1 더하기 x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당연히 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또 f랑 g랑 역함수 관계에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g 프라임 루트 2 값이 궁금했대요. 오케이? g 프라임 루트 2 값이 궁금했대요. 얘의 값을 구하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dx, dy를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얘를 구한 후에 여기 있는 얘는 x좌표니 y좌표니? y좌표죠. 맞아요? 얘가 써질 때는 x는 뭐야? g 프라임 y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gy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 있는 얘 좌표는 y좌표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y가 루트 2인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군요. 라는 거 먼저 판단하고 갑니다. 됐나요? 그러면 안 헷갈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출발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얘였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좌표인지 먼저 판단해. 오케이? 요거는 y 좌표네. 저기는 저 상황에서 y 좌표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맞아요? y 좌표네. 그러면은 저기는 제에서 fx가 현재 뭐였으니까 y가 x 루트 1 더하기 x였을 테니까 얘가 뭐인 상황? 루트 2인 상황이군요라고 먼저 생각해. 그러면 x가 얼마겠어요? 지금 1이라고 대충 보이니까 1이라고 썼어. 오케이? 양변 제곱해서 뭐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x에 방식시키면 아마 1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사실 나중에 결론이 얘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얘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거야.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뭘로 결론 날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시작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y는 뭐가 되니까 x 루트 1 더하기 x 이렇게 될 테니까 양변을 뭐 해볼까요? 제곱한다면 음함수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미분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지금부터는 선택이야, 선택. 뭐가 더 쉬울 것 같아? 그냥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dy dx는 뭐가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x 플러스 x 2 루트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지금은 모르나? 아나? 해봤나? 했어? 모르겠어. 좀 네? 요거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 역수 이렇게 취해준 다음에 이렇게 놓고 봐봐. 그럼 얘는 무슨 식이야? 뭐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결론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돼. 어떤 변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는 얘를 내가 음함수 미분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음함수 미분으로. 봐봐. 여기는 얘를 루트를 미분할 줄 몰라 아직 준비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만 해보자. 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거는 양변 제곱합니다. 그렇죠? 제곱해봤어요. y제곱입니다. 얘는 뭐가 돼요? x제곱에 1 더하기 x가 될 테니까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얘를 양변을 뭘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y 2x dx dy 더하기 3x제곱 dx dy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내가 궁금했던 게 dx dy였으니 요거 두 개 묶은 다음에 이쪽으로 확 넘겨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x 더하기 3x의 제곱분의 2y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럼 얘는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근데 x에다가 1 넣어주고 y에다가 뭐 넣어줄래? 루트 2 넣어줄래? 오케이? 그렇게 넣어주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내가 지금 구하고 싶구나. 그거를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그것만 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대신 전제는 처음에 x좌표, y좌표 먼저 구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서술형에서 꼭 역함수의 미분법을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오케이? 꼭 뭐 다른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주세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웬만하면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식을 바꿀 수 있잖아. 그지? 이런 루트 미분하는 거니까 귀찮단 말이야. 그지? 나중에 그래서 편해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어요?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볼 거야.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이건 뭐 안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미분법들이 뭐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이제 배운 거랑 앞으로 배워야 될 거랑 뭐뭐뭐 나오는 쭉 쓸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미적분 1부터 갑니다. 미적분 1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냐면 합이나 차의 미분법. 이건 따로 이름을 정해놓고 배우진 않았어요. 왜? 그냥 우리 그냥
성질이라고 배웠던 거지. 그죠? 합차는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도 됩니다. 네, 그 정도. 그럼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예요? 곱의 미분법. 이건 다들 잘 하고 있는 거지. 그럼 합차, 곱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그지?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목숨. 그렇지. 몫의 미분. 이거를 이렇게 이거 더하기는 합이라고 하고 빼기는 차라고 하고 곱하기는 곱이라고 하잖아, 그지? 나누기는 나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몫이라고 해요. 나는 왜 몫인지 잘 모르겠어요. 몫이 원래 뜻하는 건 뭐야? fx 이렇게 있을 때, 얘를 gx 이렇게 놓으면 gx로 나누면 qx 이렇게 되고 여기 r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몫이잖아, 사실. 왜 몫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몫이 나누기 때문에 몫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서 배운 게 또 뭐 있어요? 4번 우리 배운 거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거. 미적분 1에서는 사실 이런 것만 배웠어. fx 전체 n제곱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미분해 주세요. 요거의 원래 의미는 아까 배웠던 합성함. 요거 배워. 그 다음에 5번째 또 뭐가 있죠? 뭐 배웠지? 4개의 변수로 주어진 함수의 미분법. 이거 배웠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다 보고 알면 돼. 그렇죠? 그다음 6번이 뭐였어요? 6번이 음함수의 미분법. 그다음 마지막 7번이 역함수의 미분법까지. 미분법은 총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거예요. 미적분 1에서 배웠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사실은 기백에 나오는 거. 그지? 나머지 요거랑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 미적분 2에 나오는 미적분 2. 지금 우리가 안 한 건 뭐밖에 없어? 요 몫의 미분법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몫의 미분법 증명해보고 거기는 걔가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증명 다 시킬 겁니다. 오늘 이거 증명해. 합성함수 미분법, 곱의 미분법부터 다시 해볼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얘는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됐죠? 그 내일은 이제 정석책 문제 풀면서 하나씩 개념 다 잡아가는 훈련을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은 곱의 미분법부터 갑시다. 증명의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하나 지금 곱의 미분법을 증명해 줄 거거든? 그 너희가 몫의 미분법을 너희가 증명해 볼 거야. 맞죠? 한번 가보자. 자, 곱의 fx 곱하기 gx 얘를 미분해 주세요. 이걸 이제 봐봐. 항상 미분해 달라고 하면은 뭘로 가는 거야? 그쵸? 그렇지? 미분해 달라고 하면 뭘로 가는 거야? 미분법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정의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다시 미분법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x의 n제곱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됩니다.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됩니다.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무조건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 정의로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달라고 하면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미분해 달라고 하면은 똑같이 쓰면 돼요.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 얘는 f x 더하기 h g에다가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 g x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식을 변형할 거예요. 적당하게. 오케이? 식을 적당하게 변형할 거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야 돼.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변형시키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얘를 f'x랑 g'x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표현할 거잖아. 결론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이랑 g'x에 관한 식을 지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랑 항상 짝꿍이 되는 애가 있지. 얘랑 짝꿍이 되는 애는 무조건 여기 있는 얘예요. 얘랑 얘는 붙어 다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특히나 여기 얘는 빼기로 같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얘에 붙어 있는 애고 얘는 얘에 붙어 있는 애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쟤에다가 어떤 짓을 해주면 되겠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쭉 해가지고 fx 더하기 h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gx 더하기 h가 있었잖아. 그럼 얘랑 짝꿍을 묶어주려면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내가 뭘 해줍니다. 의도적으로 마이너스 fx gx 더하기 h를 더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거랑 요거를 묶이면서 이 짝꿍들이 만나게 되겠지. 요 흐름만 적으면 돼. 그렇지? 그러면 얘 의도적으로 뺀 거니까 다시 의도적으로 더해줘야겠지. fx gx 더하기 h 이렇게. 그리고 원래 식에 마이너스 fx gx가 있었으니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어려운 과정이 아니야. 저기는 저거 하나만 추가시킨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요렇게 두 개로 쪼개면 됩니다. 오케이? 쪼개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봐봐. 쪼개기 전에 얘랑 얘에서 공통으로 여기 봐봐. 설치해 줄게. 요거랑 요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gx 더하기 h지. 그러니까 gx 더하기 h를 먼저 여기다 묶어주면은 남은 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뭐가 묶여? fx가 묶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묶어준 다음에 남은 거 써봤더니 h분의 뭐가 돼요?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됐어요? 아이고 졸려. 자 그럼 봐봐. 끝났다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예요? 얘랑 얘랑 합쳐서 f 프라임 x죠. 맞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h가 빵으로 가니까 뭐가 돼요? gx가 됩니다. 되니? 그럼 여기 보자. 여기. 그냥 fx 그대로 fx가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얘랑 얘랑 해서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쟤를 미분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해결하면 된다. 됐죠? 네. 이게 고배준법 증명이었어.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냥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이제 몫의 미분법 얘를 증명해 볼 거야. 자, 일단 쉬운 것부터 가자. fx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미분해 주세요. 갑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일단 요거 먼저 증명하고 저기는 쟤까지 다 증명해 줄 건데 쟤는 두 가지로 증명해 줄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보자. 자, 여기는 얘는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h분의 이게 뭐가 됩니다? fx 더하기 h 분의 1 마이너스 fx 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 해봤더니 통분해봤더니 h에 뭐가 됐어? fx 더하기 h 그 다음에 fx 요분의 fx 마이너스 fx 더하기 h 이렇게 됐어. 리미트 h가 0으로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얘가 뭐가 됩니다? fx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 끝. 간단하죠? 네. 다 잘했어요. 두 번째, 여기는 예를 들 건데 일단 얘도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식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고요. 이렇게 갑니다. 천천히.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fx분의 뭘 그려? h분의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gx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을 때 뭘 만들어주세요? 짝꿍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기는 얘의 짝꿍을 만들긴 좀 쉽지 않아 보여.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짝꿍을 먼저 만들어 볼게. 얘의 짝꿍.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똑같이 fx 더하기 h 그 다음에 gx 더하기 h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 짝꿍을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fx 더하기 h는 그대로 써주고 여기는 얘가 g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얘는 더하기로 fx 더하기 h 얘는 gx 이렇게 돼. 마이너스 fx gx 이렇게 생겼지. 됐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얘 각각 나눠가지고 다시 식을 정리해 줍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요. h분의 h. 요거 이쪽 내려가지. fx 더하기 h. 여기는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 됐죠? 다음 더하기 요것도 겁니다. h분의 얘는 뭐가 돼요? fx 더하기 h fx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한 거야. 그죠? 아니 gx 묵은 건 gx 여기는 gx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뭐가 됩니다? fx 마이너스 f x 더하기 h 이렇게 리미트 h는 0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뭐가 되고요? g 프라임 x가 되고요. 요만큼은 fx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얘는 fx의 제곱이 되고요. 요만큼이 f 프라임x 그렇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에 gx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와 이 i를 통분해 줍니다. 그러면은 f 뭐가 돼요? x의 전체 제곱으로 통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달고 있는 얘를 먼저 나중에 쓰자. 요렇게 쓰자. fx g 프라임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gx 이렇게 쓰자. 됐나요? 됐지? 쌤. 응. 그렇죠? 뭐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마이너스. 이게 지금 여기 이건 순서를 선생님이 바꿨어서 그래. 이게 gx분의 fx한테 너희들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이 위에 있던 거, 얘 먼저 미분한 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저거를 바꿔서 쓰는 선생님이 gx분의 hx, fx라고 썼으면 너희들이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써. 다시 수정해 줄게. 너희들한테 익숙하게. gx분의 그래서 fx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은 그 결론이 뭐가 됐어요? 여기는 분모는 제곱되는 거였고 제곱되는 거. 얘를 먼저 미분해서 f 프라임을 써주고 그 다음 gx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fx g 프라임 이렇게 됐었지. 이거 잘 바꿔버려 똑같이. 됐습니다? 네. 오케이. 두 번째 방법으로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아예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럼 차라리. 요거를 미분해 주세요.
곱의 미분으로 할래. 뭐 그런 뜻이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 요거 미분합니다. g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x. 됐죠? 아, 이것도 왜 미분해? 미쳤나봐. 얘 그대로 써야지. 됐어? 더하기.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요. fx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합니다. 그랬더니 g x의 제곱에 g 프라임 x의 마이너스. 그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보여줍니다.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미분하는 걸 알고 있다면 사실 여기 증명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서 서술형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굳이 저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기는 쟤를 이렇게 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식을 저렇게 적당하게 변형시킬 줄 아는 거, 그지? 그거 되게 중요해져. 극한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죄다 식변형이에요. 그죠? 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고 바꿔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이제 딱 하나. 이계도함수 얘기만 하면 오늘 끝나요. 완전히 끝나요. 이계도함수 얘기로 가봅시다. 너무 별거 없어. 이계도함수. 진짜 별거 없어. 이계도함수는 말 그대로 뭐 해달라는 얘기야? 미분을 2번 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미분을 2번 해달라. 그러니까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미분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기호로는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씁니다. 별거 없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뭐였어? dy dx였지. 요 기호 때문에 좀 기호 설명을 해야 되거든. 얘를 다시 미분해 달라는 거잖아. 얘를 미분할 건데 얘를 뭘로 미분할 거야? 다시 x로 미분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x로 미분할 거야. 이렇게 쓰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다. dx dy dx 됐나요? 네. 그럼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호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럼 얘랑 얘랑 달라. 얘랑 달라. 왜 달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dy dx를 제곱하고 f 프라임 x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냥 f 프라임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dy의 제곱, 그다음에 dx의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한 문자야. 사실은 이거 한 문자야. 그러니까 여기 괄호를 안 쳐도 된다. 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는 얘는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는 d, 여기는 d 두 개가 있으니까 d 두 번, dx 두 번 있으니까 dx 두 번. 그래서 y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그냥 틀린 거야. 그치? 요거 주시면 돼. 끝. 그럼 이제 이계도함수 이게 다예요. 그럼 3번 미분해 주세요. 그럼 3계도함수지. n번 미분해 주세요. n계도함수입니다.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n번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n 이렇게 써요. 보통 n번 미분해 줍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럼 얘 의미가 뭐겠어? dn, dxn, y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래서 저렇게 씁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2번 미분하는 건 진짜 어렵지 않잖아, 그지? 어떤 함수를 한 번 미분하고 그걸 또 한 번 미분하면 돼. 그럼 도대체 이계도 함수를 왜 할까? 이계도 함수의 해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맞아. 자, 제 해석을 하기 전에 일단은 봐. f 프라임 x를 해석해. 얘의 해석을 좀. 해석은 딱 2가지거든. 2가지. 그러니까 얘 값을 기준으로.
얘는 f 프라임 x지만 이 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x는 a에서 값, 함수 값,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부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있어.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뭐가 궁금했어? 기울기가 궁금했어. 이렇게 해결하면 돼. 근데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했어. 맞죠? 다 되죠? 근데 부호라는 건 f 프라임 x가 양수예요. 또 f 프라임 x가 음수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원래 함수 그렇지. 중간 약속으로 fx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얘는 fx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f 프라임 x를 처음에 애시당초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f 프라임 x를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fx를 얘를 해석하고 싶었던 거야. 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던 거야. 누굴 통해서? 얘를 통해서. 애시당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얘가 증가한다는 이 사실은 뭐였어? 순간 변화율이 양수였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지고 있군요. 얘는 증가하고 있군요. 이런 판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를 조금 더 해석해서 기울기가 양수라면 증가, 기울기가 음수라면 감소합니다. 라는 해석까지 들어간 게 f'x의 해석의 전부예요. 이게 다야. 오케이? 그러면 더블 프라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f 더블 프라임. 얘의 해석을 넣어. 얘의 해석은 이렇게 두 개로 갈 필요도 없어요. 얘는 하나로만 갑니다. 하나로. 얘는 부호로만 가면 돼. 부호. 오케이? 그럼 그 부호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근데 거기 낑겨있는 0이 되는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총 3개로 봅시다.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입니다 라는 의미랑 f 더블 프라임 x가 음수입니다 라는 의미랑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x가 0인 상황을 기준 이렇게 세 가지로 볼게요. 한번 해석해보자. 봐봐. 지금 1차원적으로 봐봐. 여기 있는 f 더블 프라임 x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뭘 한 거야? f 프라임 x를 미분한 거죠.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누구의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는 처음에는 f 프라임 x의 해석이 돼. 얘를 해석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될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fx로 들어가죠. 맞아? 여기 있는 얘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누구를 해석해요? fx를 또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겠어? 더블 프라임을 통해서 fx를 해석해 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지금 나는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얘가 양수래요. 그러면 얘를 해석해 주세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얘를 해석하는 얘에서 얘를 해석하고 얘를 해석하는 거랑 지금 현재 상황이랑 같아 달라? 똑같아. 원래 함수를 미분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가 양수였으면 원래 함수가 증가했어요. 여기 얘가 음수였으면 원래 함수가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면 얘가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였다면 얘는 f 프라임 x가 증가합니다를 의미하겠네. f 프라임 x가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됐나요? 그럼 f 프라임 x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f 프라임 x는 그 값의 기준으로 거기 있는 걔는 뭐였어? 기울기였어. 그 기울기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얘는 기울기가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다시 여기 최종 결론을 내볼게. 봐봐. 기울기가 증가하는 상황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가 증가한다. 자, 기울기가 처음에 이거였어.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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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울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전부 증가하는 상황이야. 그다음 감소하는 거는 요거였다가 요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야. 그렇지? 우리가 곡선을 대할 때 곡선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몇 가지밖에 없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은 그냥 말 그대로 직선이니까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없는데
곡선을 해석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있나요? 위로 볼록하고 있나요? 오케이? 다시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지. 근데 여기 어느 지점, 여기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은 위로 볼록이지만 여기는 이만큼은 뭐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야? 곡선이 변해요. 그죠? 그 관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은 지금 현재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만큼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위로, 뭔 소리? 아래로 볼록입니다. 누가? fx. 이해되니?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얘는 위로 볼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저기 있는 저 그림이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저 그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 진간표까지 그렸었잖아. 그 진간표에 뭐뭐 있었어? x와 f 프라임 x와 그다음에 fx 이렇게 세 개 있었지. 거기에 이제 f 더블 프라임이 하나 더 붙어요.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써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면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을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그냥 증가하는 건데 어떻게 증가하냐, 이렇게 증가하냐, 이렇게 증가하냐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초월 함수들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은 시작되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알죠? 되게 귀찮아. 계산도 할 그다음에 방정식 잘 풀어야 돼요. 이거가 계산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해석만 하면 오늘 수업은 끝입니다. 자, 여기는 얘 봐봐. f'0이라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부호의 변화에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냐면 f'x 우리 해석할 때 있잖아. 극대나 극소 찾을 때 있었지.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렇지? 그 기준이 되는 게 요 0이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f'x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그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얘는 극대가 됩니다. 그럼 얘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얘는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죠? 똑같아요. 여기는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지 요렇게 바뀌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요렇게 바뀌는 요런 상황일 때는 얘는 현재 상황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는 중,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는 중. 그래서 요거 다 토탈 요렇게 되는 요런 상황일 때는 여기는 이 지점 x는 a라는 곳을 기준으로 했다면 얘는 a, fa가 뭐가 된다?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오케이?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어느 정도 느낌 왔어? 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요 느낌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풀어야 될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정석, 기본 정석과 그다음에 셀은 마스터하는 걸로 연습 문제 포함해서 다 풀 겁니다. 오케이? 센 신앙까지 이번에 다 풀 거예요. 좀 어렵게 갈게. 이거 미적분 시험에서 뒤통수를 맞았잖아. 그래서 좀 빡세게 가자. 이번에는. 그리고 기백은 좀 쉽게 갈 거야. 기백은 보니까 다교과서였어. 그지? 근데 기백은 그리고 어려울 게 없어요. 저희가 통수 막는 거 아니지? 쉽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백은 어렵게 되잖아. 특히 2차 곡선에서 어렵게 되잖아. 그럼 진짜 대책 없다. 심각하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도 사실 기본만 잘 깔고 가면 되는데 2차 곡선이 사실 스킬이 되게 많아요. 바라봐야 되는 그런 관점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관점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면 정말 대책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요번처럼 교과서 위주로 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그 통수 준비도 확실하게 하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뭐야? 결국 거기서도 접선 얘기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대상이 뭘로 바뀐 거야? 지금은 우리 초월함수를 다루고 있어.
이제 요 단어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해야 될 게 접선 얘기야. 그지? 그 대상은 뭐예요? 초월함수예요. 지수로 삼각함수. 맞아? 근데 그럼 기백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뭔 거야? 2차 곡선이야. 그지? 타원, 쌍곡선, 통일선. 그지? 그 세 개. 그거에 대한 그 기울기들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기백은 거의 그 뭘 위주로 가게 되냐면 공식, 나는 공식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기백에서 공식을 쓰면 되게 많이 편해집니다. 오케이? 어쨌든 공식 위주로 일단은 할 거고. 근데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준비하기가 오히려 편할 거예요. 제대로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다 계산이에요. 계산만 천천히 잘 해줘야 돼요. 계산 실수를 많이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계산 잘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석 처음부터 한번 쭉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개념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셀으로 숙제를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오니까 내일까지 개념 노트 작성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노트 복습을 좀 한번 해봐. 여기서 오늘 뭐 배웠나 어떤 개념들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개념들 하나씩 정리해 놓는 그게 오늘 숙제다.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